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죠. 이 당선된 지는 열흘, 용산이 거론된 지는 나흘 만에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니다, 소통이 없는 졸속 추진이다. 지금 의견 찬반이 팽팽합니다. 청와대는 물론 이번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누구보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임태희입니다. 네, 자, 이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시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이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많다고 봤고요. 네. 예, 이 사안은 정말 또 상대가 국방부고 또 거기 합참에 군 주요 지휘부가 다 관련되는 사안이라 네. 조금 그 차질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의견을 냈는데 네네. 어제 설명이나 오늘 아침에 그 윤한홍 사실은 경험이 많은 윤한홍 의원이 네. 설명하는 걸 보면 뭐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어차피 결정을 한 거니까 지켜보되 정말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나 합참의 업무가 정말 차질 없이 그 이전된 장소에서도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좀 꼭 점검해서 네네. 이렇게 추진이 됐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점검의 전제하에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네. 자, 이 대통령실장으로 청와대 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예.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예. 그리고 지금 특별고문이시니까 당선인과 예. 좀 의견은 나눠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말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의견을 나눴는데 네네. 예, 당선인과 직접 소통은 없었습니다. 네. 자,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 그리고 예. 국민 소통 이전의 취지가 어제 이제 당선인이 직접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리고 주변 반응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 주위에서는 약간 그 좀 이렇게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또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다 네. 하는 데 대해서도 또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네. 요즘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전하면서 정말 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이나 합참이나 이런 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게 첫째고 네. 또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혹시 챙겨야 될 아주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묻혀서 뒤로 밀리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만약 그런 게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굉장히 국민적 그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네. 그런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지금 임 고문님 말씀 듣고 있는 저희 청취자 실시간 예. 듣고 있는 청취자 중에 유튜브로만 지금 한 수천 명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의견이 가물오늘박입니다. 야, 절대 안 예. 된다. 또는 예. 한번 밀어보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네. 자, 좀 이 김은혜 대변인도 컨센서스, 이 공감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봄꽃이 지기 전에 돌려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이 공감대 형성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전직 합참의장 여러분이 네네. 그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네네. 저도 이제 실무를 이렇게 담당을 해보고 한 입장에서 저게 그렇게 단기간 내에 그렇게 간단히 될까 네네. 하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행정 경험이 많은 그 윤한홍 의원이 이건 충분히 다 점검을 하고 관련 부서들하고도 의논을 했다.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자꾸 이런저런 의견 내는 게 네.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추진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윤 의원의 전문성에 기대 보고요. 네네. 자, 이 아까 봄꽃이 지기 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어제 이제 당선인의 공식 발표로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부터 되는 걸로 지금 날짜가 못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와대에 계셔 보셨으니까
내부의 보안 시설도 적지 않을 테고 지금 5월 9일까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가능할까요? 청와대 50 공개. 저는 공개가 어느 정도까지 그 의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청와대에 사실은 일반인들 관람을 할 수 있게 늘 개방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도. 네. 이제 물론 이제 안내가 있고 이 접근이 안 되는 장소가 있죠. 네네. 그러면 5월 10일에는 모든 장소에 다 접근을 한다는 건지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누가 안내하거나 예를 들면 하루에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거를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제한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개방한다. 하는 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차질 없이 네. 옮겨지는 게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말이죠. 그 전제로서. 예. 이전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예. 개방 자체는 예. 큰 문제는 예. 없을 것이다. 예. 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집무실 이전 사안은 사실은 당선 직후까지는 광화문 시대였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제 광화문 쪽 어디를 좀 이제 집무실로 알아보시나 했는데 이게 용산으로 바뀐 지가 불과 나흘 만에 결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은 이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사안은 당선 직후부터 보고받았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산으로 애초에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혼란이 있을까 봐 이제 광화문 시대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다.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이게 좀 졸속이라는 비판을 이제 피하고자 하는 이야기인지 정말 그렇게 돼 있었던 거지. 당내 공감대는 어땠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 광화문 시대를 바로 열겠다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네네. 저게 금방 되겠는가. 그리고 광화문은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토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도 그 청와대의 그 여러 가지 건물 배치가 지금 조금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있을 때도 그거를 다시 좀 그 설계를 해서 다시 짓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좀 추진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최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용산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보안 시설이나 그 또 지금의 이제 그 용도나 네. 이런 면으로 보면 청와대의 대안으로는 사실은 용산이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문제는 그 막대한 군사시설이나 그 합참의 여러 가지 그 지휘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청와대가 들어가면서 밀려나면 연쇄 이동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이 과연 차질을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더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현장의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거는 단기간 내에 안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예. 2달 동안 그렇습니다. 하기는 어려움이 근데,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근데 굉장히 다 점검을 그 전문가들하고 다 했고 또 부서에 좀 들어있는 사람들하고도 다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하여튼 지켜볼 뿐입니다. 이제. 네. 예. 자, 아까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이전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망라해서 전 이 역대 합참의장 11명이 좀 우려를 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제 당선인도 직접 조감도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도 어찌 보면 국가안보시설이고 국방부 또한 그러한데 좀 이전 계획부터 완료 단계까지 빠르게 옮겨가는데 꼭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간첩 외에도 여러 나라의 첩자, 스파이 또 정보기관에 대한민국 안보 핵심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방카가 어떻게 되고 쭉 얘기를 나와서 네네. EMP탄 방어 시설 내용들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C4I를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사실은 걱정을 하면서도 봤습니다. 참 우려가 있다. 공감은 하시는 거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남는 문제가 이제 비용 예산의 격차예요. 비용이죠. 여야가 차이가 큰데 어제 이제 윤 당선인은 496억 원으로 이제 밝혔고 기재부가 뽑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인용을 했고요. 민주당은 여기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다 합치면 1조 원도 넘어갈 것 같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김은혜 대변인은 추가로 합참 신청사를 짓는 데는 1,2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요 예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그 청와대 집무실을 네. 이사하는 비용만 좀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밖에 지금은 아마 예산을 산정할 수 없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국방부가 뭐 일부 부서가 나눠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아마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완벽하게 확보가 안 돼서 그럴 텐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로, 사실 군 지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가령 이제 한 장소로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서 연속으로 다른 게 옮겨지면은 그에 따른 신축이 필요할 테고. 네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이 특성상 경호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인근에 사실은 숙소가 다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대 시설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과 함께 갖춰져야 되는데, 뭐 통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다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그 상당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일단 아마 집무실을 국방부가 비었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손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 정도를 산출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5월 10일 집무실이 열리려면 당장 지금부터 이제 이전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월 9일까지는 또 이제 문재인 정부란 말입니다. 예비비 집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 측 인수위 입장에서는 지금 현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해서 예비비 집행부터 이제 이전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이 너무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늦었죠. 지금도 늦어 있는 상황이죠. 늦었습니다. 어떻게 좀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국정에 그 이제 대통령의 인수인계는 사실은 다 밝히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문 대통령께서도 그 전에 제가 경험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대한 협조, 원칙. 그다음에는 정말 대통령께서 이건 자기 대통령에게 꼭 이 염두에 두도록 이거는 꼭 이 유념하도록 해야 될 사안들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 단둘이 님하고는 두 분께서 말씀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고 그렇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러고 이제 이 국방부로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현 대통령께서 5월 9일까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질 없는 이전에 대해서 현 대통령의 저는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하느냐고 가령 국방에 조금이라도 무슨 이 현 대통령께서 가령 챙겨야 될 일들을 차질이 생기거나 하면 이건 정말 국민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긴밀 협의 체제를 저는 그 두 분께서 만나셔서 좀 의논을 하시고 그 시스템적으로 그게 이제 두 분 대통령끼리만 된다고 의논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니까 시스템적으로도 그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자 하는 좀 그 논의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짐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또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야 되겠죠. 그럼요. 그런데 지난주에 회동이 이제 갑자기 4시간 전에 무산이 되면서 그 이제 신구 권력 충돌이다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했고요. 또 이제 혹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인사권 문제가 좀 갈등의 발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뭐 언론 보도로만 보면 참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뒤로 밀리는 걸 사실은 밀렸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안 그랬기를 바랍니다. 안 그랬기를 바란다. 근데 그런 사안들이 국정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옳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의논하시는 분들께서도 우선 그 두 분의 회동은 그런 사안 말고 얼마나 중요한 게 지금 많은데 민생 문제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만나시게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당사자들 선에서 가령 얘기하실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위임을 좀 그래도 두 분께서
하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드려서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돼서 이 정말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이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5월 12일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바로 3주 후에 6일 지방선거잖아요. 예. 출마하시죠?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야, 자, 마음을 굳히신 상황인지 궁금했는데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예정하고 있는 그럼 지역이나 뭐 위치가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대학 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제가 이제 사는 곳이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계에서 교육감 출마 요청을 많이 하고 또 저도 이제 정말 미래는 교육이라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즈음에서 한번 플레이어로 또 연결드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었습니다.